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유수연의 토익 강의 노트가 새로 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독학을 하실 수 있는 용도의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강의가 굳이 필요는 없는데, 이제 혼자 공부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독학하시는 분들, 혹은 처음 토익을 접하시기 때문에, 아예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막 이렇게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심을 좀 잡아드릴 수 있는 무료 강의를 준비했는데, 전체 책이 11개의 챕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강의도 11개의 무료 강의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사실 이 책 자체가 독학용이에요. 그래서 굳이 강의하고 병행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토익을 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막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토익이란 게 굉장히 체계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생각의 순서라든지 출제 의도라든지 이런 걸 누가 옆에서 같이 잡아주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책 자체가 그렇게 하나하나가 생각의 순서 혹은 이제 여기서 뭘 떠올려야 돼, 뭘 조심해야 돼, 이런 걸 잡아주는 책이기 때문에 강의는 무료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도움을 받으시고요. 사실 독학을 하셔도 충분히 소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이제 단기간에 대략 한 750에서 850 사이를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 챕터가 11개인데 한 챕터당 이틀 정도씩만 쓰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공부 기간을 3주 정도 잡아서 마스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강의가 명사편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제 명사를 일단은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여기를 틀리는구나, 혹은 여기부터 못 알아듣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게 충분히 궁금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셔야 강의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막 강의를 들으시면 별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나는 어디가 궁금해요가 있는 상태에서 강의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강의하면서 책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명사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명사를 딱 들어가기 전에 이게 첫 강의다 보니까 사설이 좀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험에 대한 이해력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LC가 100문제가 나오죠? 자, LC는 따로 저희가 무료 강의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 강의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RC가 또 100문제겠죠? 자, 이제 이 중에서 팝5, 6, 7 이렇게 되면 5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문제, 6가 16문제, 독해가 54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11개의 강의로서 진행돼야 되는 문제 수는 46문제입니다. LC도 중요하고 독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무료 강의가 준비가 될 테니까 요 얘기는 또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생각보다 출제 비중이 많지 않은데 팝5를 굳이 해야 돼요? 네, 꼭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팝5에 나오는 어휘가 LC 독해에 다 같이 나오게 되고요. 팝5에서 잡아주는 기본이 독해의 또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5, 6를 어떤 분들은 이게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문제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은 하셔야 합니다. 일단 매달 시험을 보면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것 같고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것 같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 대략 60% 정도 되는 부분이 문법, 품사, 구조가 나오는데, 자, 일단 차분히 얘기해보죠. 품사라는 건 관사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8개 기본 품사를 놓고 혹은 9개 기본 품사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기본 품사를 가지고 이제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8개의 품사를 가지고, 자, 근데 명사 그러면 집합명사, 물질명사, 가산명사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예전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폭넓게 중고등학교 때 수능 때문에 깊이 있게 이렇게 많이 보셨을 때 얘기고, 자, 토익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명사는 딱 5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동사는 7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시험에 나오는 패턴을 대략 80여 개의 패턴, 이거 외에는 안 나와요 라고 제가 정리를 쫙 해드립니다. 딱 눌러버린다고요. 그러면 걔네들만 반복적으로 조금씩 형태만 바꾸면서 반복 출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영어의 태생적 한계란 게 있습니다. 시험 영어란 건 맨 처음에 그 시험이 제작됐을 때의 출제 의도, 방향 이런 것들에 충실해야 되고, 그게 범위가 벗어나거나 바뀌면 제목 자체가, 시험의 이름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토익이라는 시험은 지난 30년 동안 어떤 틀을 딱 짜놓고 거기서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게 150개 국가에서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답을 내는 이런 것들에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턴이란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의 문제가 뭐냐면 정신사납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책을 막 펴놓고, 자, 이렇게 두꺼운 문법책을 펴놓고 그 많은 명사를 읽고 있어요. 그 중에 뭐가 나오는데요, 시험에? 일단 그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시험의 절반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해드릴 게 뭐가 나와요를 먼저 보는 겁니다. 명사는 뭐만 나와요. 어디부터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딱 잘라주는 거죠. 이게 시험 영어와 일반 영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80여 개의 패턴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어휘는 1200개를 배우시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 어휘 교재 따로 있죠? 그래서 북한 1200이 있습니다. 근데 왜 1200이라고 그래요? 자, 1997년부터 2017년까지 ABCD에 등장했던 모든 단어들을 엑셀에 넣고 돌려서 중복을 제거하고 빈도수를 체크하면 대략 1200개 정도의 단어가, 자, 지난 20년 동안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었다. 새로운 단어는 거의 안 나오고 있다. 자, 반복 출제율이 어느 정도냐? 98%가 반복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나올 확률은 2%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00개를 정리를 저랑 같이 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실 거예요. 막연하게 시험장에 가서 일단 문제를 보자, 이게 아니라 뭐가 나올 거란 걸 예측하고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자, 중1 기본 단어가 500개, 중3이 3000개에서 5000개, 고3 15,000개, 공무원 22,000, MD, 이제 로스쿨 33,000까지 갑니다. 근데 1200개면 굉장히 적은 숫자죠. 하루에 50개씩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고 치면 24일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이렇게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길게 앞으로 몇 달 토익 공부해보자, 이게 아니라 한 2달 정도 딱 잡고 파트별로 범위를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몸을 거기에 맞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시험 영어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 시험을 봤더니 명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명사가 나오는 개수는 자, 5문제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없어요. 시험 영어라는 건, 자, 시험도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좋은 시험이야, 나쁜 시험이야? 이렇게. 그랬을 때 시험의 평가 요소 중에 제1요소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란 게 뭐예요? 작년에 시험 봤을 때, 올해 시험 봤을 때, 내년에 시험 봤을 때 똑같은 사람이 시험 봤다면 점수가 똑같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변별력이나 일관성을 제1요소로 둡니다. 따라서 이 개수는 함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동사가 평균적으로 준동사까지 합하면 자, 6에서 7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문제라는 게 사실은 다 정해진,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만 그 룰을 몰라. 그러니까 혼자 하염없이 영어 공부한답시고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하고 있어.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토익을 하면서 한번 머릿속에 지저분한 영어 지식들, 어디선가 들어봤던 것들,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묶어서 쓸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시는 것도 토익 공부의 어떤 의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명사 봅니다. 명사 그러면 시험에 선생님 명사가 매달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럴 순 없겠죠. 왜 그러냐면 명사에 동원되는 어휘의 개수는 250개에서 300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던 명사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명사가 물어봐야 되는 사항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물어봤을 땐 대부분 이게 주어짜리야?
목적어 자리야? 이런 자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1번부터 10번 사이에 포진을 하고 그러면서 단수, 복수 이런 걸 묻는 애들이 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1번 때부터 중간 난이도로 가게 되면서 주로 얘네가 물어보게 되는 건 사람이야? 사물이야?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이렇게 주로 나오게 되고요. 21번 때에서 30번 때로 가게 되면 명사가 이제 어휘가 등장하게 되겠죠. 특히 이 어휘는 막연한 어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영어니까 업무 상황에 맞춰서 유사 어휘들을 묶으면서 자, 어떤 업무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따라가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휘를 공부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사전 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 어느 분야의 어휘가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출제되며 유사 어휘는 뭐가 출제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번호대도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문제가. 그러면 전체 책을 제가 다 나가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샘플로 몇 문제를 풀면서 생각의 순서, 자, 나는 뭘 공부해야겠다, 아니면 자, 뭘 예상해야겠다.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부분에서 나오는 문제, 중간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문제를 보면 자, 이 명사 자리를 묻는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여기를 한번 보죠.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요. 그러면 괜히 주눅 들거나 영어야 그러면서 쫄구지 말고 자, 그런데 보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슨 회사가요 has 최근에 개발했어요. 이러고 시작합니다. 이러고 시작하니까 토익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토익 문제는 한 문제당 자, 팝5에서 쓰셔야 되는 시간이 15초입니다. 15초. 팝5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시간은 8분에서 10분. 팝6에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시간은 6분에서 8분. 팝7이 54문제입니다. 그럼 54분. 그러고 나면 답안지 작성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답안지 작성 시간이. 제가 한번 시험장에 가서 뭘 해봤냐면 200문제를 A로 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어요. 근데 그게 한 3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답을 체크하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답안지 정답 체크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마지막에 하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동그라미 치는 것만도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래서 파트가 끝날 때마다 정답 표시는 해주시면서 진행을 하셔야지 뒤에 가서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자, 12분에 20분에 자, 대략 이게 시간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자, RC 시간이 몇 분이죠? 그렇죠. 75분이죠. 그 75분에 딱 맞춰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팝5를 30문제를 8분에 하나씩 8분에 30문제를 푼다는 건, 즉, 한 문제를 빠른 문제, 앞쪽 번호대에선 15초, 그 다음 뒤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 한 30초, 이 정도를 평균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토익 점수에도 빈 부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600대들은요 팝5, 6 푸는데 2, 30분씩 걸립니다. 근데 틀린 개수도 많아. 그럼 팝7에 가면 어떻게 되죠? 팝7에 가면 시간도 없는데 이미 틀린 개수가 많은데 또 틀린 개수가 나와.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돼가는 거죠. 반면에 900대들은 팝5, 6를 푸는데 10분 정도를 소요하고 틀린 개수도 없어. 그러면 7에서 얼마가 남죠? 75분 중에 거의 60분이 남죠. 시간이 남죠. 오히려 여유롭죠. 그러니까 틀린 개수가 또 줄죠. 그래서 여러분들 팝5에서 중심을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는 전체 점수하고 굉장히 연결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당 15초를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자, 제발 이러지 말자고요. 이건 수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해석해보면 얘도 말이 돼요. 해석해보면 자, 어원이 하나인데 해석해보면 뭐가 말이 된다라는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해석해보면 다 똑같은 뜻 아닐까요? 그리고 토익은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150개 국가에서 본다고 그랬죠? 150개 국가의 언어로 무슨 뜻인지를 궁금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은 영어식으로 자, 영어의 기본이 한국어입니까? 아니죠. 영어의 기본은 품사죠.
항상 품사로 대답하십니다. 품사로 대답할 때는 자, 이걸 우리가 구조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한 페이지에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풀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교재는 독학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작을 항상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부하면서 단순히 토익의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몸을 만든다는 게 중요합니다. 15초 단위로 정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체질화를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 주어 동사를 먼저 찾으면서 구조 분석이란 건 너무 자잘한 거 말고 주성분, 특히 동사, 본동사, 자, 주성분을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쓸데없는 부사나 전명부나 이런 수식어구들은 다 가로로 묶고 치워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뼈대가 확 눈에 들어오면서 출제 의도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대시 있네요. 대시 있다는 것은 자, 뭐가 되는 겁니까?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있다는 것은 자, 동사의 개수가 하나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대절 뒤에만 한번 보도록 하죠. 대절 뒤에 자,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much more efficient가 뭐예요? 그러면 효율적인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형용사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앞으로는 8개의 품사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자, 절대 저한테 뜻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동사 뒤에 동사를 또 써도 될까요? 여러분들 접속사나 관계대명사 하나당 동사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지금 문장에서는 동사가 2개입니다. 더 이상 동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되셨습니까? 자, it operated. 너도 마찬가지예요. 동사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럼 동사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목적어라는 건 자, 명사, 투부정사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란 것도 있잖아요. 일단 기본부터 갑시다. 사람이 우선순위란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우선순위가 없어. 자, 다시 주어와 목적어 자리는 일단 명사가 우선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명사 말고 투부정사 동명사를 쓰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이유를 대세요. 명사가 답이 아닌 이유. 이게 영어는 자기 품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명사가 먼저 위치합니다. 근데 내가 그거 대신에 뭘 딴 걸 쓰고 싶어. 그러면 그 대신에 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명사를 쓰기 싫어. 동명사를 쓰고 싶어. 자, 트레이닝. 트레이닝이 뭐죠? 트레이닝 받으러 가야지. 트레이닝이 뭐죠? 자,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동명사인데 자, 걔는 왜 쓰는 거냐면 기존의 명사가 없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왜요? 트레인은 기차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동명사는 언제 써요? 기존의 명사가 없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언제 쓸 수 있을까요? 뒤에 목적어가 있다든지. 이건 이제 동명사와 투부정사 편에서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만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별한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항상 목적어 자리는 명사가 우선되게 됩니다. 투부정사, 동명사를 쓰고 싶으시다면 그거에 맞는 조건, 왜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없다면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명사 대신 쓰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명사 B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해석해보면 무슨 뜻이에요? 그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나는 이게 해석해서 무슨 뜻인지 안 궁금해요. 자,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놓고 자꾸 이것도 말돼요 저것도 말돼요 그러면 150개 국가 언어로도 다 질문해 보세요. 자, 얘네는 그래서 무게중심을 절대 남의 나라 언어로 해석했을 때 무슨 뜻이냐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언어잖아요. 자기 나라 언어의 중심이 되는 가장 기본, 자 다시 영어의 기본, 영어의 기본은 국어가 아니라 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사를 기준으로 계속 사고하는 그런 체질을 만드는 게 이 책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겠죠. 지금도 보시면 명사와 동명사가 있을 땐 동명사가 답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안 되는 거예요. 자, 명사가 일단 우선 답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문제를 넘어가 보면 이렇게 문장이 쫙.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쫄거나 그러면 안 돼. 이 영어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어디부터 봐야 될지 막 이런다거나
혹은 닥터 제레미가 이러고 있으면 날 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뼈대를 발라냅시다. 전면구라는 말이 아직 낯서시죠? 근데 이 전면구라는 건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뼈대를 드러낸다는 건 주어와 본동사 얘네를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러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나왔어? 관사가 나왔네요. 관사, 소유격, 뭐 아니면은 형용사 뒤, 뭐 이런 애들 뒤에는 뭐가 나와요? 그러면 자, 명사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여기 잠깐 멈춰서 선생님 나는 이런 품사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품사로 대답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하는데 가장 핵심은 전환을 시키시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능에 쩔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무조건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토익은 그런 내용을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장들의 조합 능력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절한 형태로 문장이 헤쳐 모여 이런 과정을 묻는 거기 때문에 관점을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품사로 사고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초반에는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장점이 이제 독학 용책이잖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문제가 딸랑 하나만 있어.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의 순서, 단위, 그리고 뭐를 여기서 의식을 해야 돼. 뭐가 궁금해야 돼. 이런 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랑 같이 흐름을 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책이 끝날 때쯤이면 이런 용어들이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일단 자, 팔품사. 영어의 기본은 국어가 아니라는 거. 항상 품사로 대답한다는 거. 8개의 품사로 대답하는 게 힘들어. 그럼 공부하지 마셔야죠. 8개의 품사로 대답하는 게 힘든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자, 그래서 자,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시고요. 그러면 자, 이 뒤에는 뭐가 나와요? 그랬어요? 명사가 나와요. 근데 선생님 여기에 명사, 그런데 여기에 ing, 동명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나는 명사 자리인데 명사가 물론 답일 텐데 꼭 특이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동명사가 왠지 더 끌려 막 이래가면서 자, 그런데 자,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영어는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언어입니다. 명사 자리 명사가 우선이에요. 난 동명사를 쓰고 싶어. 일단 첫 번째, 자, 대답을 하세요. 왜 썼는지 대답 못해. 쓰지 마세요. 자, 1번 원래 명사가 없다. 2번 뒤에 목적어를 받는다. 3번 복합명사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외우려고 하시면요. 오히려 이게 몸이 경직돼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문제를 풀 때마다 상기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체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꼼꼼하게 자주 읽어보도록 하세요. 외우겠다 이러지 말고 책의 내용을.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답은? 만약에 어부가 없다면 동명사가 답이겠죠. 왜?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명사, 동명사 이렇게 장난질을 치는 거죠. 토익이 어떤 식으로 장난질을 친다는 패턴을 알아야 같이 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딴 방향으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혼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여 보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동명사가 답이겠죠?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러려면 앞에 관사도 빼야겠죠. 동명사가 들어가려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거야. 토익 문제가. 일로 가면 이쪽 끝에서는 여기서 부딪히고 여기까지. 여기서 왔다 이러단 말이에요. 그 벽을 의식을 하셔야죠. 자, 그리고 나면 B하고 C는 품사가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형용사라고 당연히 대답을 하셔야겠죠. T부로 끝나는 단어, A부로 끝나는 단어. 이런 게 자, 형용사의 전미어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뭐 T부는 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형용사고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선을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셔야지 자꾸 의미를 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토익 공부는 이 영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파도 끝이 안 나요. 영어의 세계는 너무너무 넓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 영어의 바다에서 익사하신다고요. 어느 선에서 끊어 들어가셔야 돼요. 그 끊는 점을 잘 하셔야지 공부 기간이 효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자, 아까부터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문제를 쫙 보면 쫄지 말고 영어야 그러면서 어떻게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중심을 먼저 잘 잡으세요.
일단은 이게 수능에 익숙한 친구들은 앞에서 헤맵니다. 심플하지만 그러나 sophisticated, 세련된 이러고 앞에서 헤매면 수능 스타일인 거고. 자, 토익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주어와 본동사 여기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을 잘 보시면요. 팝5의 모든 문제가 출발이 여기서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정이라는 거죠. 영어는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언어입니다. 원칙에 맞춰서 변칙을 추가로 진행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말처럼 대충 두리뭉실하게 그 말이 그 말이야.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그딴 식으로는 진행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수능 스타일이라면 여기서부터 의미부터 들어갔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이제 토익을 충분히 했어. 난 토익에 한마디로 빠끔이야.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끊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토익에 지금 충분히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첫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자, 이 단어 뜻을 많이 아는 것보다 토익에 대해서 세련되게 움직이는 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영어 실력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시험이 영역을 가지고 그 영역 내에서 얼마나 세련되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자, 시험 영어에 충실하게 가겠습니다. 나는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모르겠어요. 한 발짝 떨어지시고요. 자, 항상 동사를 먼저 잡습니다. 동사 앞까지가 다 주어입니다. 용어가 무조건 어려워요 이렇게만 나오지 말고 이 품사로 생각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자꾸 품사가 어렵다 그러면 꼴랑 이게 수십 개의 품사도 아니야. 꼴랑 8개의 품사와 3개의 성분이야. 근데 그게 어렵다. 저 선생님은 용어를 너무 많이 써. 참 알량하죠. 8개의 품사가 용어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죠, 이제. 그쵸? 그러니까 8개의 품사, 6개가 아니라 8개의 품사로 생각하는 거를 길을 스스로 좀 들이세요. 교재도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이 과정, 생각의 순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잡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라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주어, is 하고 더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선 customers 명사가 나왔는데 자, 이때 본인이 토익에 실력이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단어는 얘입니다. 얘가 궁금했으면 토익에 보는 눈이 생긴 거고 난 쟤가 안 궁금해. 그러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겁니다. 근데 궁금은 한데 난 이 단어의 뜻이 궁금해. 수능 보세요. 수능 보셔서 서울대 가는 게 더 빠를 겁니다. 토익은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한국어 뜻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50개 국가에서 보는 시험이에요. 150개 단어로 무슨 뜻인지 묻지 않습니다. 항상 품사, 자기네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 내가 이게 품사가 궁금했어. 네, 그러면 토익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나는 저 단어를 몰라요. 나도 몰라. 뜻도 몰라요. 나도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다 알고 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고 몸을 만드시라고요.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자, 얘의 품사는 누가 결정했느냐? 얘가 결정했죠. 여러분들 명사가 복합명사가 되는 경우는 s가 붙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명사에 s가 붙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내 뒤에 명사 안 와. 나는 홀로 있는 명사야. 난 복합명사가 아니야. 자, 말을 하고 있어요, 명사가.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summer vacation 이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복수의 s를 어디다 붙이죠? summer에 붙이진 않죠. vacation에 붙여. 마지막 명사가 복수의 s를 가져갑니다. 뒤집어서 명사가 s를 갖고 있다는 건 너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마지막 명사야. 내 뒤로 명사 안 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올랐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토익을 보는 눈이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저 단어가 투부정사를 전치사 투를 동반하면서 이제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품사가 동사고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접속사와 관계대명사의 개수 더하기 1이 동사의 개수다. 근데 이미 동사의 개수가 지금 2개나 나와버렸거든요. 한 번, 2번. 자,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수습을 하셔야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뭔가 생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생략됐을까?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생략됐을 수도 있고, 혹은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 생략될 수도 있고, 동격절이 생략될 수도 있고, 여기에 생략되는 접속사가 있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따로 한 문장이고 이렇게 따로 한 문장이란 말입니다. 이 문장은 일단 끝을 내주셔야죠. 이 문장이 끝이 나려면 관사 뒤에 명사가 나와야 문장이 끝이 날 거 아닙니까? 난 동명사를 쓰고 싶어요. 자, 원래 명사 있잖아요. 원래 명사가 있으면 동명사를 쓸 이유가 없죠?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현재. 자, 이 reasonable도 힌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실력을 가늠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급자예요. 그러니까 토익을 한 7, 800 정도 받아. 이런 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기서, 자, reasonable customers는 의미상 연결이 되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reasonable하다. reasonable이라는 단어는 보통 합리적인 가격, 합리적인 뭐 제한 이럴 때 주로 쓰이게 되니까 사람들하고는 쓰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7, 800대들이 하는 대답입니다. 반면에 900대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900대들은 얘 때문에 얘가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사가 있다는 건, 자,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끝이 나줘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형용사가 나와버리면 형용사가 이 명사를 먹어버리거든요. 그쵸? 그러면 얘가 혼자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기 위해서는 여기 형용사가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 어렵죠 지금? 자, 이렇게 7, 800대와 900대는 똑같은 답이 나왔다고 해도 그 생각의 과정이나 depth, 즉 quality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거 맞았다고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자, 왜 그러냐면 조금만 단어만 바꿔주면 또 틀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맞은 문제라도 반드시 그 책의 생각의 과정, 이거를 같이 따라가면서 어디가 나랑 달라. 그러니까 만점자의 뇌와 나의 뇌가 어디가 달라. 이걸 비교하면서 보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한번 쓱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도 한번 쓱 풀고 아, 나 다 풀었어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고를 철저하게 토익에, 숨도 토익에 맞춰서 쉬세요. 이런 느낌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서 이제 뭘 물어본다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명사는 5개밖에 안 물어봐요. 그 중에 뭐뭐뭐를 물어봐요 라고 틀을 다 잡아드렸어요. 그죠? 중간 난이도 문제죠? 자, 명사 중요시 여기는 거, 사람이야, 사물이야,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문제로 보죠, 문제로. 자, 이걸 보면서 인스펙션도 명사고 인스펙터도 명사인데 동명사도 있네? 이러고 있으면 자, 답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토익은 재밌는 게 문장 중에 답을 결정하는 애를 꼭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보니까 명사 얘가 들어가면 적당할 것 같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답이 모여야 해 라는 문장 중에 반드시 답 결정단어를 넣어요. 토익은 소송을 굉장히 많이 당한 단체예요. ETS라는 단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안 당하게, 즉 해석을 해보면 얘도 가능은 하고 쟤도 가능은 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떨어뜨리면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이 ETS 문제들의 공통점은 문장 안에 빼도 박도 못하게 얘 때문에 답이 뭐다를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안다는 게 이제 실력인데, 토익에서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비짓, 이게 지금 품사가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자, 이렇게 정리를 다 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에 방문한다? 동사의 목적어로 이렇게 끝나버리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가 방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어는 사람일까 사물일까? 그렇죠. 사람이 방문을 하죠. 이런 식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게 토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명사예요. 챕터 1이고 무료 강의는 11개가 진행이 될 거예요. 11개가 다 진행될 때쯤이면 여러분들도 눈높이가, 아니면 나오는 리액션, 이 반응이, 자, 얘는 뭘 물어본 거야가 딱딱 맞춤으로 나와주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영어를 잘하는 것과 토익을 잘하는 건 정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추상명사나 동명사가 방문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반드시 사람 명사가 있어야 한다.
이 명사편만 한번 보셨어요. 명사는 제가 문제를 많이 못 풀어드렸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아무래도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거기에 속보가 됐죠. 다음 챕터부터는 제가 좀 더 문제를 같이 많이 풀어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무료 강의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문제를 해당 챕터를 풀고 나는 뭘 틀렸어? 뭐가 궁금해? 궁금한 게 없으시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궁금하지 않은 건 다 지루한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 상태에서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다음 챕터 풀고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